오늘 발표는 잠시만요. 제가 스택을 발표하고 박병훈님이 Q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택의 특징과 구조입니다. 스택은 쌓아놓은 더미라는 뜻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는 후입 선출형 자료 구조입니다. 스택은 스택의 상단과 그리고 하단 그리고 스택을 이루는 데이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스택 구조를 사용하는 간단한 예시로 함수의 호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가 가장 먼저 호출되기 때문에 가장 아래에 쌓이고 가장 나중에 호출된 함수가 가장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호출된 순서대로 반환되어 결국에는 메인 함수만 남게 됩니다. 스택의 연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연산들입니다. 푸시는 스택의 데이터를 추가해주고 팝은 데이터를 삭제해줍니다. 그리고 이즈 엠프티는 스택이 공백인지 검사를 해주고 이즈 풀은 꽉 차 있는지 검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배열을 사용해서 스택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스택이라는 이름의 1차원 배열과 이제 정수형 변수인 탑이 필요합니다. 스택의 가장 아래가 배열의 0번째가 되고 스택의 가장 위가 배열의 탑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를 공백 상태로 가정합니다. 우선 푸시 함수입니다. 이 푸시 함수에서는 먼저 이즈풀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포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탑 변수를 먼저 1을 증가시키고 이제 이 탑이 가리키는 위치에 데이터를 삽입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에 대해 삽입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택 배열의 크기를 이제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열은 지금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탑이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푸시 10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코드에서 나와 있듯이 탑의 값이 하나 증가돼서 탑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탑의 값으로 배열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배열의 0번째 자리인 이 위치에 10이 삽입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삽입이 돼서 배열이 꽉 차게 되면 이제 푸시를 했을 때 이즈풀 함수에서 이제 이즈풀 함수에 의해 더 이상 삽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탑과 이제 배열의 전체 크기 마이너스 1을 비교를 하는데요. 이제 탑이 이 전체 크기 마이너스 1이 이 4와 같아지면은 이제 꽉 찼다고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팝 함수입니다. 팝 함수는 우선 공백인지 확인을 하고 공백이 아닐 경우에는 탑의 값을 감소시키기 전에 먼저 탑의 위치에 있는 배열의 값을 리턴을 해주고 이제 탑의 값을 하나 감소시킵니다. 이제 이 배열은 앞에서 이제 이 배열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코드를 보면은 지금 여기는 공백인지 검사를 하는 거고 사실 팝 연산에 이제 이 한 줄이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팝 연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탑의 값만 줄어들고 실제 배열의 값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팝을 2번 진행을 했을 때 탑의 값이 이제 2로 줄어들었지만 이제 배열의 값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그 앞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로 12를 넣을 경우에는 이제 탑의 값을 1 증가시킨 후 그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미 탑의 이제 배열의 3 위치에 30이 있어도 이제 그 위치에 11이 덮어 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택을 출력을 할 때는 탑까지만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배열의 값이 실제로 삭제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산이 탑의 값을 활용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스택 자료 구조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제 스택의 응용으로 후위 표기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기식은 중위 표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이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 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후위 표기식의 계산에서 스택이 활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후위 표기식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먼저 8이 스택에 들어오고 그 다음 2가 들어옵니다. 이때 연산자인 마이너스 연산자를 나누기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은 8 나누기 2를 진행해서 결과값인 4가 스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 위에 또 3이 쌓이고 이제 마이너스 연산자를 만나서 연산 후 다시 이 1이 스택에 쌓이고 결과값은 1이 됩니다. 이를 이제 구현한 전체 코드인데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력받은 후위 표기식을 앞에서부터 배열에 하나씩 넣어주는데 이때 이게 연산자가 아닌 피연산자일 경우에만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연산자들을 스택에 넣고 나서 이제 연산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else분으로 넘어가고 이제 피연산자 두 개를 팝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중에 들어온 2가 먼저 팝이 되기 때문에 연산을 할 때는 이 나중에 들어온 이제 값을 이 연산자의 뒤에 위치시켜 연산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큐부터는 박병훈님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잠시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여기가 온풍기 때문에 따뜻해가지고 저는 졸린데 여러분들은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겠다라는 멘트를 좀 준비했었는데 지금 온풍기가 꺼져서 오히려 추워서 더 긴장이 되네요. 근데 그치만 더 열심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Q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리고 Q에 대한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Q의 특징과 구조,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특징과 구조와 그리고 연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형 Q의 특징과 구조, 선형 Q의 연산, 배열을 이용한 선형 Q의 구현, 그리고 선형 Q의 문제점, 그리고 원형 Q의 특징과 구조, 원형 Q의 연산, 배열을 이용한 원형 Q의 구현, 대개 특징과 구조, 대개 연산, 배열을 이용한 덱 구현, 지금 특징과 구조, 그거에 대한 연산과 그거에 대한 구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Q라는 거 대기열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롤 Q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Q라는 대기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스택은 후입 선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Q는 선입 선출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거를 지금 보시다 보면 ATM기나 뭐 만약에 다르게 지금 ATM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과 그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돈 뽑고 있는데 쭉 뚫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 선출 Q에 대한 조금 형태를 보시면 Q라는 배열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라는 머리, 그리고 리얼이라는 꼬리라는 이 영어의 뜻과 그대로 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선형 Q라는 게 있습니다. 이 Q에 보시면 종류가 있는데 선형 Q, 원형 Q 그걸 이용한 덱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선형 Q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형 Q로 보실 것 같으면 지금 선열 배열을 사용한 구현된 Q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과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프론트와 리얼 값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의 뜻은 머리랑 꼬리의 값을 임의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임의로 지정을 했을 경우 만약에 값을 하나씩
1, 2, 뭐 3, 4, 5 이렇게 추가를 해왔을 때 지금 이 값이 추가가 되고 점점 하나씩 뭐 0, 1, 2, 3 이렇게 빠졌을 때 만약에 이 마지막에 5가 남아있는데 이 꼬리가 5랑 같은 경우 이 배열이 꽉 찼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 앞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값을 꽉 찼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선형큐의 안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형큐의 연산이라고 보시면 지금 create라고 해서 최대값 크기 맥스 사이즈 공백의 q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5칸이든 4칸이든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공백의 q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init라고 해서 이 값을 저희가 이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이 마이너스 1, 이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p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즈 0, 그리고 프론트와 리얼이 같은 값. 이거는 공백이라고 하죠. 이분은 공백. 지금 이 처음에 초기값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값들은 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공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 1 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꼬리와 이 맥스의 크기가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5의 값과 꼬리의 값이 같은 경우 맥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리얼 값을 앞으로 옮겨줍니다. 만약에 5에 있을 경우 4에다 꼬리 앞으로 더 옮겨주게 되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방금 선형큐의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포화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 앞으로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큐랑 디큐 있는데 인큐는 꼬리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큐는 머리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추출하는 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람들은 입으로 먹고 조금 더럽지만 밑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Q는 반대로 꼬리에서 들어와서 머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배열을 이용한 선형큐의 구현을 보시면 지금 인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인큐에 대한 거인데 일단 먼저 이게 포화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거의 값을 이제부터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화가 아닐 경우 이제 데이터에 아이템을 하나씩 넣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이 프론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꼬리 값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Q에 대한 구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DQ는 오히려 반대로 공백인지 아닌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백인지 확인했을 때 공백이다 하면은 이제 다시 마이너스 1 여기 Q에 대한 마이너스 1 초기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시 이제 머리로 얘네들이 값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형큐의 문제점은 이 꼬리값과 이 맥스 사이즈의 값이 같아 버리게 되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화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선형큐의 문제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원형 Q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형 Q는 말 그대로 원형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배열인데 선열 배열인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배열의 처음과 끝을 연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인데 원형을 이루고 있으면서 얘들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형 Q의 연산을 보시게 되면 공백이라는 게 그 선형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랑 꼬리랑 같은 위치에 있을 경우 공백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형큐의 지금 포화 상태의 그림을 보시면 이 프론트 값은 무조건 이제 값의 앞에 있는 곳이 프론트가 됩니다. 그리고 꼬리는 말 그대로 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A가 머리면 프론트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을 이용한 원형큐의 구현을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인큐, DQ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큐를 할 때 포화 상태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값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포화 상태가 아니라면 이제 값을 넣어줄 겁니다. 값을 넣어주는데 지금 보시면 포화 상태라는 게 있고요. 인큐, DQ가 있는데 이거를 왜 리얼 플러스 1 나누기 맥스 q 사이즈라고 되어 있냐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파란 색깔로 다 값이 채워져 있으면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 프론트의 값이 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꼬리의 값에서 플러스 1 시킨 값을 이 맥스 q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 무조건 한 칸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리얼 플러스 1 나누기 맥스 q 사이즈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랑 비슷하게 DQ라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프론트로 계산이 됩니다. 프론트로 계산이 돼서 이거는 플러스 1이니까 지금 숫자가 보시면 0,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꼬리는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돼 있거든요. 여기 나중에 오면은 6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프론트는 오히려 값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지만 얘네들은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DQ입니다. 그리고 배열을 이용한 원형Q의 구현에서 맥스 Q 사이즈 용도로 나와 있는데 프론트와 리얼의 연산으로 프론트와 리얼의 값이 배열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이 일부러 저희가 최대값을 정해가지고 그 프론트와 리얼의 값이 어느 제한, 어느 안에서 놀아라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보시면 놀이방에 가가지고 거기서만 놀아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형 Q, 원형 Q를 합친 덱이 있습니다. 선형 Q, 원형 Q의 값을 모두 합친 게 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선형 Q나 원형 Q에서는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한쪽으로만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덱은 보시면은 어디든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덱의 뜻은 뭐 더블 인큐 디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에 대한 연산이 있는데 덱에 대한 연산은 영어의 뜻을 많이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성 그리고 초기화 그리고 여기서 처음 보시는 게 이제 add 프론트 뭐 딜리트 프론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값을 추가할 때는 이게 앞이든 꼬리든 머리든 어디든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머리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어 하실 때는 프런트 한 다음에 이거를 애들을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할래 하면 이제 리얼에다가 애들을 붙이시면 되고 나 앞에 있는 거 삭제하고 싶어 하시면 딜리트 프런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et 프린트 뭐 이런 게 있는데 프론트가 이랬는데 되게 앞에서 삭제하지 않고 앞에 있는 요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연산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프론트에서 넣을 수 있고 뒤에서도 꼬리에서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에서도 삭제를 할 수가 있고 꼬리에서도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개 연산에 보시면 지금 딜리트, 리얼, 애드 프런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꼬리에서 삭제하는 거와 그리고 머리를 해서 추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값을 보시면 프론트 마이너스 1 플러스 맥스 큐 사이즈 나누기 맥스 큐 사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영어로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리트고 플러스 추가하는 건데 왜 둘 다 마이너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배열이 보시면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7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프론트 값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프론트를 추가하는 값을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중간에 맥스 사이즈를 더하는 거는 이게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값을 맥스 사이즈 값을 더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 맥스 사이즈를 나누게 되면은 더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맥스 사이즈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그냥 그 제자리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론트 같은 경우는 0, 1, 2, 3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순서는 프론트 기준에서 봤을 때는 3, 2, 1, 0 이런 식으로 가 있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을 한다고 숫자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리가 한 칸 앞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A가 있다고 보시면 지금 이 add 프론트를 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앞으로 오게 됩니다. 네, 지금 속보가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실수가 있어서 이 딜리트 리얼과 add 프론트가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거는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론트 값을 마이너스 1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 리얼 값은 뒤에서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3으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이동하게 되고 뿌리는 뒤로 이동하게 되고 프론트는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을 이제 배열을 통해서 구현을 해보면 일단 delete 리얼 그리고 add front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먼저 앞에서 했던 것 같이 공백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포화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값을 이제 리얼을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맥스 사이즈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고요. 그걸 나누게 되면은 맥스 사이즈로 나누게 되면 4에 있던 거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3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 맥스 사이즈 값을 7을 더한 후에 그리고 7을 나누게 되면 결국 이 3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3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 이걸 한 칸 뒤로 오고 프론트는 애드 프론트는 추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맥스 큐 사이즈의 용도가 또 나오는데 원형 큐의 용도 플러스 프론트와 리얼 값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자기 자리의 값에서 그 맥스 사이즈를 나누게 되면은 음수가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맥스 큐 사이즈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추가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총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그 스택이라는 걸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스택을 배웠었고 그리고 큐를 배웠었는데 스택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은 말 그대로 후입 선출, 쌓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애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Q는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종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선형으로 되어 있는 Q가 있었고요. 원형, 논리적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는 Q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덱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은 선형 Q는 한 곳에서 선형 Q랑 원형 Q는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덱은
앞뒤 아무데나 이렇게 자유롭게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택이랑 큐를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조의 발표였습니다. 저 추가로 맥스 큐 사이즈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원형 큐에서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인큐를 하는 거는 이제 0인 상태에서 초기화인 상태에서 시작하면 그냥 쌓이는 건데 여기서 이 맥스 큐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끝까지 다 찼을 때 여기서 리어 플러스 1까지만 할 경우에는 리어 값이 6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6이 돼버리니까 맥스 큐 사이즈를 한번 나눠주면 이제 나머지가 0이 되잖아요. 이 0,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서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7에서 이제 맥스 큐 사이즈로 나눠주게 되면은 또 1만 남고 이런 식으로 이 맥스 큐 사이즈로 나눈 나머지 값만을 이용해서 이제 0, 1, 2, 3, 4, 5,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바로 논리적으로 얘 이제 1차원 배열을 이제 원형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프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DQ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리적으로 원형으로 이어주는 역할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제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얘는 이제 맥스 큐 사이즈를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얘는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초기인 상태에서 이 뒤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론트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을 이제 전체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맥스 큐 사이즈를 한 번 더 더해주고 나서 이제 나눠주는 나머지 값을 사용을 해야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지 않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0에서 D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맥스 큐 사이즈를 더해주면은 이제 7이 되니까 이 7을 맥스 큐 사이즈로 나눠서 나머지 값만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0 자리에서 7로 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Q에서는 이제 앞에서처럼 원형 큐 이제 1차원 배열이 원형으로 되게 되는 역할과 플러스로 이제 프론트와 리어 값이 이제 전체 사이즈 안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